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내란으로 가중된 민생경제 고통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여야와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민생지원, AI 미래산업 지원, 통상대응 분야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습니다.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거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이겠습니까?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 25%에 어떤 조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어제 국정협의체에서 이 통상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해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의원 외교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책임 있는 의원들을 선정하고 국회 이름으로 대미 의회 외교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국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꼴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당 발목 잡기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바다로 갈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반대하고 봅니다. 이게 과거에 과격한 야당도 이러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안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습니까? 28년 된 공제 기준을 좀 현실화해서 가족이 떠난 그야말로 세상을 떠난 후에 집까지 그 가족들이 떠나야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왜 외면하려고 합니까?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세 내느라고 부모님 떠난 것도 남편, 아내 떠난 것도 가슴 아픈데 집까지 떠나야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좋다, 훌륭하다. 대신에 이거 더 하자. 이렇게 해야 여당의 최신이 사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죠. 무지갯빛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중도도 있는 거죠. 중도도 오로지 중간입니까?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운영할 때도 안보나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시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중심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수적 정책만으로 구성이 되면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 역할을 하고 또 진보적 역할이 필요한 영역에는 진보적 정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무능, 거기다가 이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보적 정책을 기본적으로 깔고 보수적 정책도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어요. 헌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헌정 질서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진보적 사고겠죠. 그런데 이 헌정 질서를 국민이 합의한 최고의 질서, 가치, 헌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고 범죄적 방식으로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뭐죠? 아.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뜨아한 거 아닙니까? 안 웃네. 이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형용 모순이라고 해요. 보수, 합리적인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다를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에 동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한다고 본인들의 입지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극우 내란당, 극우 범죄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광훈 이중대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객관적 상황이 어려우니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와 있더라.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오른쪽에 가 있더라.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니까 야 우리 보수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난리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